여러분 저거 뭐 들었는지 보이시는지요? 남편에게 속았다. 기습 쪽지 시위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잇따라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취재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웬 쪽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범행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동기가 뭔가요?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 처음에 범행 모른다 하셨는데 왜 진술을 번복하셨나요?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기 적었어. 네, 적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좀 읽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저렇게 무언의 쪽지 시위를 했습니다.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읽어주진 않았어요. 김복준 교수님. 네. 쪽지를 언제 어떻게 썼다고 봐야 되는 그러게요. 겁니까? 아니 나오기 전에 아마 이제 그 송치되기 직전에 뭐 그거를 뭐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본인이 뭐 쓰고자 한다면 그거 통제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본인 얘기는 그거죠. 결국은 나는 피해자다 그 소리예요. 남편이 시켜서 또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도록 돼 있는데 남편이 그 어머니가 가로채버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는 거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우리 애들까지도 다 이게 죽일지 모르니까. 구치소에서 저런 걸 쓸 수는 있는 뭐 펜을 주거나 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송치되기 직전에는 저렇게 안 주거든요. 저 부분은 이 경찰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의외의 일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 소식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심리 전문가 곽대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곽 교수님, 저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 글씨도 또박또박 아주 정갈하게 썼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한번 읽어달라고 하니까 읽지는 않고 이렇게 들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가 어떤 심리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자기 딴에는 이게 이제 경찰에서의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떤 성격으로 이제 볼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판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그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현재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예상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남편과 똑같이 이제 공범으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에서 저런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뭐 자기가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뭐 유산을 받기로 돼 있다는 그 남편의 말 그런 것들을 믿고 사실 뭐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민 준비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기도 이제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씀이신데 오른쪽에 그럼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녀의 수상한 쪽지 아까 뭐 얼핏 보신 분들겠지만 좀 더 저희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데 여기서 누가가 중요할 텐데. 어머니. 백 변호사님. 이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내가 남편한테 속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남편의 얘기로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기로 했는데 그걸 중간에 본인의 엄마가 가로채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이제 뭐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죽이고 싶다라는 정도 얘기는 했지만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은 정말 남편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 유산이 많을 줄 알았다고 믿은 거잖아요. 유산이 많을 줄 알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본인의 시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납치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남편이 얘기해서 그 얘기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속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실수했어요, 저분. 저 글 쓴 게. 뭐라고 썼냐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딸들을 납치하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화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범행 공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화났다는 저 얘기는. 쪽지 안에도 어폐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화가 났다는 얘기는 범행을 공모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모성애입니다. 지금 이 범행이 왜 일어났느냐, 이건 자기 입장에서는 내 딸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모성애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좀 의도를 갖다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모성애를 짚어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한 일가족,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의붓 동생까지 다 죽인 거잖아요. 모성애 맞습니다. 뭐 일정 부분 모성애도 작용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 쪽지에 첫 마디가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하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폐가 있죠. 돈 때문이 아니라면요. 예. 세 사람을 살해하고 명품관에 가가지고 가방 사고 버젓이 지갑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목적 자체가 돈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물건 사는 거, 돈 쓰는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첫 문장이 네. 저 돈 때문이 아니었는데 이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유산으로 자기가 이제 받는 돈, 그걸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갖다 자기들이 가로챈 그 돈,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어떤 돈을 가져나가는 이것보다도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지키는 이게 자기 더 우선이었다. 뭐 이걸 이야기하고 제가 싶어 하는 하나 거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이게 단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한 적이 없다잖아요. 일단 첫 번째, 공모한 적이 없다. 왜 공모한 적이 없느냐? 나는 정말 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죽이자는 걸 함께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공모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나 이거 남편에 속아서 모성애, 우리 두 딸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공모했다가 아니라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두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모성애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메인이 아니라 모성애가 메인입니다. 이 여자가 쓴 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본인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if 공모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본인의 형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보면 뭐 이 두 부분은 누가 그리고 공모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 저는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이 부분도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3년이라고 하는 게 아마 뭐 결혼 기간을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첫 아이가 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3년 동안 결혼하면서 원래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자신이 남편이 이제 상당히 뭐 할아버지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100억대 뭐 유산을 물려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뭐 직업이 그렇게 이제 변변찮거나 좀 불안하고 하더라도 그런 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착각을 갖다가 했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활비가 이제 자기가 정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또 생활비를 갖다가 받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좀 자기 부인에게는 좀 속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빚이 한 8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부가. 빚이 8천만 원인데 그 대부분이 처가에서 빌린 거예요. 예. 근데 처가에서 빌릴 때 뭐라고 빌렸느냐? 처가 식구들은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 지금 여자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100억대 할아버지 자산가라 곧 나한테 돈이 오니까 이 돈으로 갚겠다 하니까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백전이 이걸 필요하다고 지금 제가 해서. 보니까 이 부인은 그걸 속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할아버지한테 큰 돈이 있는 줄 알았고, 근데 그 유산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유산을 우리가 받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가로챈다고 했고, 가로채면서 우리 애들 납치한다고 했고, 그래서 죽이고 싶었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는. 예. 김 교수님, 실제로 이 아내의 쭉 진술을 보면 남편이 교사의 연습을 하긴 했는데 당시에도 내가 피해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고, 이번 쪽지를 봐도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저 본인은 피해자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 얘기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뒤에서 목 조르는 연습을 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고,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 진술 녹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죽일까? 목을 조를까? 아니면 칼로 찌를까?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수건에다 약을 발라서 코를 막는 방법이 있다고 적극 권유한 걸로 경찰 조선이 돼 있어요. 예. 다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는 지금 이 여성의 진술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재판 과정에서 나는 사실은 그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해버리면 이거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예. 결국은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지금 송치를 했는데 2라운드가 남은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여성이 그렇게 얘기한 그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저 쪽지의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 네, 증거. 또 이 본인이 수건으로 약을 묻혀서 했다. 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요. 둘이 통모했다는 그 휴대폰이에요. 예. 근데 지금 휴대폰은 뉴질랜드에 두고 안 들어왔잖아요. 안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뒷받침하는 증거를 앞으로 검찰이 또 찾지 않으면 법정에서 진술번복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언론을 통해서는 쪽지를 보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아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공모한 혐의는 본인도 자백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라고서 한다면은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주범이 송환이 되면은 부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까지도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와서 그렇죠. 맞춰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 테지만 결국은 아무리 이 쪽지 지금 보셨던 쪽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인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런 쪽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 이것도 사건이 쉽게 풀리진 또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결국은 본인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이제 같이 맞춰보는데 결국 남편이 송환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인 같은 경우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온 목적이 여기 와서 이제 두 아이들과 자기가 이제 계속 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흥크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 되고 자신도 이제 구속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쪽지를 보여서 좀 동정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구속을 좀 피해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구속 좀 일단 피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지로 좀 여론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백 변호사님 이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죽이고 싶다고 한 거지 죽이자 계획한 건 아니다. 즉 나는 공모한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말씀처럼 남편에게 속아서 내가 그런 거다라면 그 공모 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시당초 살해 방법 같은 거를 서로 의논했다는 그게 공모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남편에게 속아서 살해 행위를 공모를 했다면 존속살해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다만 이게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된 거라면 이건 양형에서 참작이 되겠죠. 참작사유죠. 이건 양형의 참작사유인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건 이제 피의자가 송환이 되면 남편이 송환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살해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넘쳐나요. 다만 이 부인하고 공모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질 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까지 확보가 된다면 공모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이제 남편 곧 송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각자 도생한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제는 이제 이쯤 되면 저는 그 남편이 자진해서 빨리 들어가겠다 했던 내용을 지금 아내가 이미 다 자백을 하고 구속돼서도 송치되는 마당에 진짜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도 나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갈게요 하는 얘기를 계속 주장할지도 그것도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난데없는 이 쪽지 시위,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내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